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상이 친히 모화관에서 열무하였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궁에서 나올 적에 보건대 고혼 사령들이 길가에 인가에서 창가에 발을 어지럽게 철거하여 지극히 소란했는데 오늘은 천천히 갔었기 때문에 다행히 말이 놀라지 않았다. 차빈들을 검단하는 것은 가하지만 다음에는 이러지 말 것을 부정과 사령들에게 이르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에게 전교하였다. 습진할 적에 좌우상의 위장을 모름지기 진법을 아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수시로 진법을 익혔다가 앞날의 변방에서 쓰기도 하고 또한 자기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번에 김헌문으로 위장을 삼았는데 김헌문은 곧 남행관이다. 환자 김의의 족친인데 김의는 중국 조정의 괴임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나와 요청했기 때문에 당산으로 승진되었었다. 이런 사람은 좌우 상이 거느리는 장수가 되는 것은 가하지만 위장에는 부당하니 다음에는 차임하지 말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친열할 적에 동악하는 것은 줄레이다. 그러나 이번은 경상도에 수재가 있으므로 마음에 미안하다. 다음날 종친과 의빈에게 진연할 때 부득이 동악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시일이 오래므로 오히려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동악하지 말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대사원 홍언필과 정은 김치운 등이 아뢰기를 선정관은 부득이 가려서 임용하여 진법을 가르쳤다가 앞날에 쓸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선발을 중히 여겼습니다. 근래 신들이 보건대 더러는 날래고 건장하고 조금만 무죄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께서도 친히 보셨지만 수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령하는 선정관에 있어서도 모두 사리를 아는 사람을 썼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미욱하고 용렬한 사람이 많고 또한 동자 모습을 지닌 자가 있기도 합니다. 신들이 오늘날의 일을 보건대 아이들의 장난과 같아 채모가 말이 아니니 바라건대 병조로 하여금 도태시키게 하고 아울러 병조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일본국 사신이 나오면 제포 첨사가 먼저 나온 사연을 물어보아 감사에게 신도하고 감사는 즉각 그 신도한 것을 첨부하여 예조에 이첩하는 것이 줄레인데 이번은 단지 어느 곳에 와서 정박했다는 것만 두 차례 계문하고 나온 사연은 한 번도 치게 하지 않았으니 첨사 유장을 가두고 추구할 것을 예조에 이르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제포 첨사가 신보한 일본국 사신 일악동당이 가지고 온 서계를 등서에서 첨부하여 이첩하는 것이 이미 본조에 도달했으니 본조가 마땅히 공사를 마련하여 입계해야 하는데 다만 선의사 박우가 오늘 출발하므로 따로 유시하여 보낼 일이 있게 될까 싶어 아직 역관을 머물러 두고 그 석에도 미처 공사를 마련하여 아뢰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석의 뜻을 보건대 대개는 계민연의 영파부에 도둑질하다가 표류한 외인을 쇠한하는 일과 상품무역에 관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은 모두 올라온 뒤에 처치하는 것이 가하고 선의사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땔감과 물을 실은 선척을 수량 외에도 약조를 어기고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포 첨사가 도로 들여 보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으니 이번에 선의사가 떠날 적에 또한 이런 뜻으로 유시하여 돌려보냄이 어떻겠습니까? 또 제포 첨사가 이달 5일에 나왔다는 기별을 듣고도 즉시 감사에게 신도하지 않고
문서를 첨부하여 예조에 이첩한 것은 원만한 듯 하나 12일 해시에 도달했는데 13일에 감사에게 치보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지체하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8일 만에야 들어와 지극히 늦었기 때문에 이미 따져 묻게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땔감과 물을 실은 선측에 관한 일은 선의사가 적당하게 다 이르는 것이 가하고 여타의 일은 객인들이 올라온 다음에 마땅히 공사를 마련할 것이어서 별로 전교할 일이 없으나 빨리 발송하는 것이 가하다. 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추구하고 참사는 추구하지 말라.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한부가 아래기라. 팔도의 재상 어사는 한도의 재해와 결실을 감정하여 연분의 등급을 정함으로 그 소임이 기묘하고 중한데 비록 일일이 가려서 차임할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상도 오사 조효연은 사람이 경망하고 또한 숙달되지 못하니 다시 차임하기 바랍니다. 황해도 경찰관 김명륜은 전에도 물이가 있었으므로 장령을 경험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니 다시 차임하기 바랍니다. 소 이전의 사외 등이 공무역할 것이 430여 동이나 되는데다 그 사이에 사무역할 것이 반드시 이 수량보다 배나 될 것인데 또 일본국 사신도 왔으니 그들이 무역할 것이 또한 이 수량보다 배나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척박하여 생산되는 면포가 한정이 있는데 한정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저들이 쓸데없는 물건을 무역함으로 모두 외인들 나라로 실어가고 텅 비어 곤란을 겪게 되니 국가의 계책이 아닙니다. 일본국 사신이 서울에 도달하기 전에 모르드기 대신들과 미리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3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대간이 아랜 조효연 김명륜의 일은 이미 윤하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건대 본부의 논박을 받으면 어사의 결함으로 행동할 수가 없으니 시급히 채직하고 다시 차임하라.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간이 아랜 외인들의 물건 무역하는 일은 앞서 짐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외인들이 예조에 호소함으로 예조가 이미 공사를 마련하여 정부에 신고한 것이다. 이제 또 일본국 사신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만일 뜻처럼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니 정교하는 뜻과 대간이 아랜 뜻을 가지고 정부 난관을 불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경차관 임준의 계본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이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니 즉각 사관을 나눠 보내 삼공에게 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또 중국 사람들이 인산의 수보장이 와서 살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와서 산다고 했는데 수보장은 반드시 와서 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만일 검단하지 않는다면 장차는 퍼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텀이 맺혀 사단이 생길 것이니 지극히 염려스러우니 이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울러 물어보아야 한다 하였다. 임준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신이 표류된 중국 사람들이 선척을 수포하는 일로 이달 16일 신도에 들어갔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표류한 배는 없고 이 섬이 서쪽에 중국 사람들이 48가구나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이 데리고 간 통사 신순을 시켜 그 가운데 우두머리인 사람들을 불러와서 산, 연, 월, 일을 물어보니 최임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 우리들은 본디 동령위 사람으로 탕참에서 400리쯤 떨어진 임강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손자인 탕참의 관대관 최당이 여정이고 현재 나이 60여 세이며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정 4년 6월 20일에 아들 노제를 데리고 사슴을 잡는 일로 녹도에 들어갔다가
표류된 두 사람이 뗏목을 타고 이 섬 근처를 더 내려가면서 사람 살리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내가 곧 마상선을 타고 구출하여 집으로 데리고 와 10일을 머무르며 음식을 먹였고 성명을 물어보니 의주 수복군 박영과 김여석이었습니다. 내가 자식 노제와 함께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길을 떠나 3일 만에 비로소 의주 압록강에 도달하여 외치니 성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와 우리 부자와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성 밖에 도달했는데 역관 두 사람이 수직했습니다. 머무르도록 한 지 4일 만에 한 권원이 의자에 나앉고 잔치를 차려 대접하여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온 공을 논상하여 쌀 4석, 소금 4석, 거친 면포 20피, 말 2마리를 주었는데 면포만 받고 쌀과 소금 및 말은 싣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 주었습니다. 이어 우리 지방인 신도에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청하니 수보관이 허락해 주기에 올 3월에 내 가족과 같은 마을에 사는 15가구가 한꺼번에 옮겨왔고 나머지 30여 가구는 4, 5월과 7, 8월에 옮겨왔는데 이 중에 막을 치고 있는 7, 8가구는 소금을 굽는 일과 고기를 잡는 일로 왕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중국 사람 최계는 40여 명은 동력이 사람이고 정강, 강목, 유환우 등은 자신들은 금주 사람인데 지난 5월에 이 섬으로 옮겨왔다고 했고 왕원, 고노, 이문거 등은 계주 사람인데 8월에 옮겨왔다고 했으며 그들은 우리들이 옮겨오는 것을 수보장이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의 나라 수보장이 발급한 이인을 찍은 문서를 고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섬의 동쪽 포구에 진물이 없는 중국 중선 한 척이 있기에 최임에게 물어보니 그가 이달 초승 무렵에 서성도에 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사람 7명이 고기를 잡는 이로 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대양을 향해 가다가 배 위에서 불이 나 돛이 연소되어 배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이 포구에 와서 정박하기에 우리들이 마상선을 주어 본토로 내보냈는데 이 배의 주인이 돌아갈 적에 나에게 여러 날이 되기 전에 돌아와서 가져가겠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각 사람들이 공수라는 말이 이러하기에 표류해온 중국 사람 최당, 최보, 최오, 장봉 등이 사는데 와 서로 아는 사이인지를 물어보니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최임의 손자인 당참의 관 대관 최당이라는 자와 표류해 온 사람 최당은 성명이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진물이 없는 버려놓은 중국배는 표류해 온 배와 비슷한 것이기에 위와 같은 말을 가지고 반복해서 주문했으나 끝내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답변했고 최임의 손자 최당이라는 사람은 당참의 관대관으로 지금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공수를 했습니다. 최임 등 48가구의 가족들은 더러 3을 베는 일로 본토에 나갔고 현재 있는 수를 점검해보니 남녀와 장년, 노약 아울러 95명이었습니다. 소, 염소, 나귀, 돼지, 닭, 개가 매우 많았으며 올해부터 시작하여 이따금씩 개가 나의 작곡을 심었고 두 곳에 결전하고 크게 전락을 이루 형편이 점차로 와서 살게 생겼었습니다. 신이 또한 바람에 막혀 돌아오지 못했기에 섬에서 이틀을 머물러 중국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른 나라 지경 안에 옮겨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반복해서 다 이르니 대답하기를 만일 들어와 사는 것이 부당하다면 마땅히 밭곡식을 수확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본토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수부장이 인을 찍어준 문서도 모두 기록하여 계문합니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인을 찍은 문서는 다음과 같다. 조성국, 인주, 군사, 김여석, 박영 등이 물이 넘쳐 표류하는데 중국 사람 최심통과 최종이 돌아가다가 데려다 주었다.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의 의논드리기를 사체가 중대함으로 내일 예관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고 주하 이정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신도에서 와서 사는 중국 사람이 40여 가구나 되는 것은 매우 놀라우니 아직은 경찰관 조침이 다시 자세하게 취획하기를 기다렸다가 요동의 이자에서 하나하나 소환하여 후환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우의정 이행의 의노는 영상의 의논과 같았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4일 개해 5번째 기사 선교하였다. 근래 연사가 흉년이므로 올해 종친에게 예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거행하고 싶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수해가 있어 백성들이 많이 익사하고 또 경기와 황해도는 풍제와 수재가 겹쳐 내가 매우 진념되기에 잔치를 정지하도록 했으니 활 잘 쏘는 종친을 마련하지 말고 또 양료연은 하지 않더라도 술과 고기는 여자 노인들의 예의에 의해 마련하여 반사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강필 좌의정 심정 의정 이행 좌참찬 안현덕 우참찬 신공재 예조판서 김덕승 참판 조방원 등이 빈청에 모여 아뢰었다. 중국 사람들이 신도에 와서 사는 것은 매우 국가에 방해로운 일이나 다만 있으면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중국과 지경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갑자기 이자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지금 신정의 말을 듣건대 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 섬에 나와 각기 집을 지을 땅에 편마를 세워 사세가 장차 나와서 살게 되었기에 국가에서 경찰관을 보내어 사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달러 썼는데 그 뒤에 다시 들어가 보니 모두 봉토로 돌아갔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임준으로 하여금 아직 올라올 것 없이 관원을 거느리고 군사도 데리고 가서 와서 살기 시작한 연호를 묻고 인구를 점검하여 공동하며 이어 말해주기를 만일 시급히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차 요동에 자문을 보내 주위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서 서서히 계책을 세우는 것이 가합니다. 또 실제로 5, 6월 무렵에 와서 살고 있다면 이미 여러 달이 되었는데 용천 군수가 어찌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와서 사는 것을 알면서도 계문하지 않았다면 또한 잘못이니 이번에 나가는 조침으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기 바랍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가진 문서는 인산, 첨사가 만들어준 것이라는 국인데 국가에서 알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함부로 문서를 만들어준 첨사도 죄가 있으니 가정 4년에 참사로 있던 사람을 병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외인들의 물건 무역에 관한 일은 대간이 아랫말이 매우 합당합니다. 그러나 조종조로부터 쓸모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모두 무역하여 그 유래가 이미 오랬으니 이번에 일체 무역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마련한 공사를 외인들도 이미 알고 있으니 더구나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4억 원 제조가 되고 나서 보건대 외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외말을 할 만한 사람이 단지 김석주, 신자강 두 사람이 있을 뿐인데 김석주가 죄를 입은 뒤로는 오직 신자강만이 있지만 실제로 김석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늙어 대내전의 사외를 데리고 온 뒤부터는 더욱 심하게 노쇠했습니다. 이래서 선의사가 내려갈 적에는 차 통사를 정해서 보냈는데 선의사가 곤란하게 여겼습니다. 일본국 사신이 올라오면 접대할 적에 이런 사람으로 통역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주가 도역 죄인으로 충청도 1신 영리로 정력되어 있는데 죄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아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울 안에서 도역을 치르는 일도 있으니 바라건대 서울 안으로 옮겨다 정력시켜 일본 국왕의 사신이 돌아갈 동안만 부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리를 알지 못하는 통사가 오전에서 통역할 적에 만일 응답이 잘못된다면 그들이 보기에 국가 체면에 매몰하게 될까 싶기 때문에 아뢰입니다. 아니 선교하였다. 신도에 관한 일은 대신들이 아랫말이 매우 합당하니 시급하게 임준에게 유시하여 아직은 올라오지 말고 중국 사람들을 추세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인산 천사와 용천군수는 아울러 아랜대로 추구하라. 김석주에 관한 일은 아랫말이 지당하다. 위에말 통사들을 평소에 권면하고 장려하여 소업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지 않다가
일이 있게 된 때를 당했어야 매우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여 죄입니다. 죄 입은 사람을 쓰기를 청하는 것은 또한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 그가 반드시 오직 자기 한 사람뿐이므로 국가에 일이 생기면 마땅히 자기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여겨 그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일본 국왕의 사신이 올라오게 되는데 만일 통역을 잘못하면 일이 매우 매몰하게 될 것이기에 우선 그대로 윤호하는 것이니 옮겨서 서울 안에서 도역을 치르게 하고 사신이 돌아가게 되는 동안 부리는 것이 가하다. 또 외말 통사를 모두 시정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항시 폐단 부리기를 마음먹게 되니 이제부터는 가당한 사람을 가려서 교육하여 소급에 전력하도록 하여다가 앞날의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 권면 장려하는 젊어고 이미 준례가 된 것이 있으니 따로 마련할 것이 없이 제주가 항시 단속하여 권면하고 장려하는 것이 가하다. 한갓 외말만이 아니라 중국말, 여제말도 모두 힘을 써서 고찰해야 한다. 또 외인들의 물건 무역에 관한 일은 대간이 기묘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나라 명포를 많이 무역해 간다고 했으니 아랫말이 지당하다. 다만 이미 대신들과 의논해 산 것이고 나의 뜻도 다시 고칠 수 없다고 여긴다. 더구나 지금 일본국 사신이 올라왔는데 만일 무역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크게 실망할 것이다. 더 무역하는 일을 그 외인들이 반드시 털었을 것이니 어떻게 다시 고치며 그들도 누가 가지고 온 물건을 다 무역하려 하지 않겠는가. 이미 침략할 공사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제는 고칠 수 없다. 증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100세의 노인은 세상에 희귀한 것이므로 전에도 선정전에서 음식 대접을 한 때가 있었다. 이번에 만일 미처 전교를 듣지 못해 올라온 사람이 있다면 선정전에서 단지 사관만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가하다. 증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서경 군 앞편을 진강했는데 시간관 김희열이 아뢰기를 지금 이 글에 말한 것을 보건대 여름의 무더운 장마철에도 서민들은 오직 원망과 한탄을 말하고 겨울의 심한 추위에도 원망과 한탄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름의 장마비와 겨울의 추위는 천시 따뜻한 것인데도 서민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입을 것을 구득하지 못하면 자연히 살기가 고달픔을 상심하여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는 법입니다. 진실로 서인들의 곤란은 임금이 알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경의 무일편과 시경의 빈풍편에 모두 농사짓는 일을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처럼 곤란한 일을 생각하여 용이하게 되도록 도모해야 백성이 안정되는 것이다 했는데 비록 곤란함을 알기는 하지만 용이하게 되도록 도모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올해는 조금 풍년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해가 있은 데다가 가을 가뭄이 들어 벼 이삭이 패지 못하고 밭곡식도 여물지 못하며 또 큰 바람이 불어 화곡이 쓰러졌습니다. 대저 풍년이 흉년보다 심하게 되었으니 만일 조금 풍년된 것 때문에 공채나 사채를 모두 받게 된다면 백성의 고통이 어찌 흉년보다 심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상께서 조금 풍년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적은하게 생각하시어 백성이 각기 생업에 안정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렇다. 올해는 흉년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풍년 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과 황해, 경기, 세도가 더러는 바람이 불고 더러는 수해가 있어 재변이 겹쳐 생기기 때문에 모든 연례 등의 일을 일체 정지했다. 외방의 수령들이 과연 연사가 풍년인 것을 핑계로 백성을 침해한다면 민간의 원망과 고통이 도리어 흉년보다 심하게 될 것이니 이는 마땅히 우려해야 할 일이다. 증조실록 62권 중종 24년 8월 2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이에 앞서서는 관가의 타위 때 대가가 소주 정소에서 쉬게 되면 대수 인원들이 각기 의막으로 물러가 차를 마시기도 하는 것이 규례인데 요 사이는 타위나 관가 때 보면 대가가 소주정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대가 앞이나 대가 뒤에서 다투어 말 위에서 다담을 들어 지극히 요란하고 무리하게 막심하니 아울러 통렬하게 검단하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아랫말이 지당하다.
평소 나도 요란하다고 여겼으나 다만 재상들도 인스파이어하고 있고 또한 세쇠한 일인 듯하게 금단하게 하지 않았었다. 패조 때에도 이러한 일을 통렬하게 금단하여 드러는 죄를 입은 사람이 있었으니 아랜대로 금단하는 것이 가하다. 또 전관 같은 대로 멀리 행행하면 각사의 지공 맡은 여종들이 반드시 따라갈 수 없지만 모화관 같은 데에서 진열할 적에나 무릇 지공하는 것을 남자들에게 시켜도 되는데 반드시 모두 여종들이 하게 하여 어막 근처에서 여인들의 소리가 많이 나게 되니 임금이 거둥때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대궐 안에서 공회 때나 망권리와 아일 같은 때에도 남녀가 혼잡하게 드나들어 지극히 부당하니 아울러 금단해야 한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6일 을적 첫 번째 기사 동대문 밖 교회에서 관가하고 제천장에 이르러 백사장에서 무죄시험을 보였다. 전교하였다. 제천장에 행행할 때면 의례 왕래하는 배를 금단하는데 이번은 금단하지 말고 왕래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당 추경이란 어제로 시위하는 종제 및 문무신에게 7원 6시를 지어 바치도록 했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9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세응이 졸했다. 상이 매우 애도하며 부의하도록 했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평안도는 변방일이 있어 순변사가 이미 내려갔으니 감사 병사와 함께 의논할 일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 감사를 시급히 차임하고 싶으니 차출한 다음에는 재촉해서 부임하도록 해야 한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시학하고 강경시험을 보일 때 관의 관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못합니다. 지 성균관사 이윤탁은 시관관으로서 입시하고 대사성 민수천은 시신의 예로 참여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신도에 와서 사는 중국 사람들이 가진 문서는 과연 인산 첨사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본사가 당초에는 사는 사람 중에 장사하는 사람이 표류함으로 중국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으로 여겼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본조의 판서 김극승이 평안도 감사 때의 이 일입니다. 인산의 후만군이 표류한 일이 곧 이 일인가 하여 아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자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뢰지 않고서 병조에 간수된 그때 계문한 공사를 가져다 보니 과연 인산의 후만군이 표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사첨사 홍만손이 즉시 나가서 구원하지 않았고 또한 데리고 온 중국 사람들을 후대하지 않고서 단지 양식만 준 것 때문에 죄를 입었었습니다. 다만 그 표류한 박영이라는 사람을 병조의 계문에는 영자로 썼고 중국 사람들이 가진 문서에는 영자가 다른 글자로 되어 썼으니 이는 잘못 쓴 것입니다. 이 일은 곧 병조가 추문해야 할 일이니 바라건대 병조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2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동운 서당의 서계를 입게 하고 이어 아뢰기를 이 서계 안의 청구에 관한 일은 모두 이미 막았습니다. 한 조목은 상품 무역을 이전의 준례대로 하려 한다는 것인데 호조로 하여금 요령해서 더 무역하도록 할 것을 전일에 전교하셨기 때문에 호조 난관이 간품 하려고 하자 외인들이 거절하고 보여주지 않았으며 만일 이전의 준례대로 한다면 보여주겠지만 만일 새로 정한 예대로 한다면 마땅히 하지 않겠다 하면서 굳이 거절하기 때문에 간품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인들이 돌아갈 날이 박도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이 때문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안 되니 전의 값으로나 새 값으로나 간에 빨리 결단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조목은 지난해 일본의 표류민 80여 명을 귀국에서 살해하고 두 사람만 명나라로 보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모두 한탄하고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흥이 관련을 맺고 있는 호의 때문에 귀국을 공경하고 삼아야 조금도 서운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 것인데, 이는 반드시 뜻이 있어 한 말입니다. 개민년의 외인들이 중국 영파부에서 도적질을 하다 표류하여 우리나라에 닿았는데, 변장에 잡아서 두 사람은 칼을 씌워 중국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전사하기도 하고 살해되기도 했었다. 만일 외인들이 다시 묻지 않는다면 말할 것 없거니와 혹시 다시 묻는다면 부득불 답변해야 합니다. 일본국 사신이 또한 이 일 때문에 나온 것이어서 답변하는 말을 각각 다르게 할 수 없으니 미리 대신들과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였다. 상품을 호조는 새 예대로 무역하려 했고 외인들은 전의 예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을 다 들어줄 수 없기에 호조가 절반을 감하여 무역하기로 공사에 마련한 것이다. 지금 물론을 듣건대 기묘하지도 않은 쓸모없는 물건으로 우리나라의 면포 같은 중요한 물건을 무역해 가 손해와 허비가 적지 않게 된다고 했으니 예조에 관원이 마땅히 말해주기를 너희들이 무역할 것을 조정이 이미 절반을 감하기로 했으니 다시 계달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영파부에서 도둑질하다가 표류한 외인의 일은 중국에 주문하여 한 것이라고 하고 살육에 관한 일은 바른대로 답변하며 일본국 사신이 나오면 또한 이런 뜻으로 한결같이 답변하라. 또한 예조가 아랜 뜻으로 대신들에게 수의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3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중궁이 해산했으니 7일 안에는 경연을 열기를 폼하지 말고 문묘의 별제 날짜도 10일 후로 물려서 정하고 문무과의 별시도 차례차례 물려서 정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3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새 인재를 비록 자주 뽑는 것 같지만 문신이 그래도 부족하고 이제는 또한 변방에 사단이 있으므로 널리 무사를 뽑고 싶다. 다만 날짜를 물려서 시행한다면 외방에서 과거 보러 온 사람들이 모자라는 양식으로 오래 머무르느라 반드시 곤란하고 고생하는 폐단이 많을 것이니 초시는 전에 가린 날짜대로 하고 전시는 제사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부득이 제사를 거행한 다음에 초시도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뜻으로 예조에 물어보아라. 보아 아래라. 만일 제사 전에 초시를 보인다면 대간이 모두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시험이 끝난 다음에야 제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또한 짐작해서 날을 가려야 한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3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전라 충청 두도의 수령들을 납이 때문에 추구하여 조율한 공사를 내리면서 일렀다. 전일의 수령들을 모두 추구하여 파직하게 된다면 맞이하고 전송하느라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대신들이 말했는데 내 생각에도 짐작해서 하고 싶으니 그 중에 더욱 심한 전주 부윤의 소세양은 등의 고을은 3억대로 파출하고 괴산군수 김세규는 자급을 강등시키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3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거기 듣건대 송나라 신하 정의가 예부터 태평하게 다스려진 세상이 반드시 점차로 쇠퇴하게 되는 것은 대개 안일에 버릇이도록 그대로 인습만 하기 때문인데 자고로 강단 있는 인간과 영웅열사인 보필이 아니고선 우뚝하게 서서 분바라의 병폐를 계획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질환과 안위의 깃털에 소견이 있는 말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없고 백성이 조금 쉬게 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심이 아니라고 방제의 증가 모든 일에 절도가 없는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으니 쇠퇴할 깃털이 오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진작시키고 바로잡을 책임이 오로지 전하께 달렸습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는 한 가지 생각이라도 발동하기를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고 한 가지 호령이라도 시행하기를 중난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법이니 깊이 사색하고 원대하게 생각하여 난이 싹트기 전에 안정시키고 위태함이 나타나기 전에 도모하기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모두 부족한 사람으로 외람되게 간관의 반열에 있으면서
하는 말에 임금을 바로잡고 국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진 식견의 기밀을 살피고 원대한 경륜을 하지 못합니다면 돌아보건대 구구한 충심이 어리석은 한 가지 소견 일망정 스스로 묵묵히만 있을 수 없기에 상의 예감을 모독하게 됩니다. 역경에는 강건으로 군덕의 상징을 삼았고 중용에는 관유로 지성의 아량을 삼았으니 제왕의 덕은 관유로 주체를 삼고 강건으로 작용을 삼은 것입니다. 대개 강건이 아니고선 이를 해내지 못하는 것이고 관유가 아니고서는 대중을 기를 수 없는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체형이 서로 연결된 것이어서 겸하여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요우를 찬미하기를 제의덕이 널리 운용되도다 하였고 순을 찬미하기를 대중을 관유하게 어거하도다 하였으며 성탕을 찬미하기를 능란하게 관유하고 능란하게 인하도다 하였으니 요 순과 성탕이 훌륭하게 된 바를 알 수 있는 일이고 강단을 말하지 않은 것은 큰 것만을 든 것입니다. 쇠퇴한 세상의 임금들이 밝고 강단이 넘보는 허다히 가혹한 데 빠졌고 자애롭고 어진 이는 허다히 우유부단하에 그르쳤으니 모두 올바른 군덕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신들이 보건대 전하께서 근년 이래로 국정을 번잡 세세한 것이 많고 국법은 엄중 가혹한 것이 많아 사람들을 접할 적에 관대한 아량이 보이지 않고 일을 조처 할 적에 강단 있는 용기가 항시 적으시며 아래 사람들의 모든 사물을 간섭하고 모든 직책을 들춰내시는데 신들은 한각 그 강령은 거행되지 않고 다스리는 채통만 손상함을 보게 될 뿐입니다. 과오를 고치면 아름다운 덕인지라 서경의 상탕을 찬미하기를 과오 고치게 인색하지 않았다 한 것입니다. 성탕은 성인이지만 또한 과오가 없지 않았는데 특히 고쳤기 때문에 그 덕이 훌륭해진 것이니 과오가 덕의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언젠가 시종이 봉사를 올려 전하께서 너무 살피시는 실수를 논하자 전하께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시며 안현을 견책하여 파직하심으로 대신들과 대간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갖추 진달하니 이미 결단한 것이므로 아직 서게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셨습니다. 너무 살피는 것을 들어 경계를 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불명하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어찌 하루라도 죄를 입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가난한 말을 들으실 적에 의아하고 지체하며 구차하게 형식만 꾸미는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러므로 대신 이와 같이 언하기를 어렵게 여겨 침묵하고 있다가 구차하게 뇌동만 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훈계를 바치는 말이 들어오지 않고 강경한 바른 말을 듣지 못하겠으니 신들은 그게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옛적의 제왕들은 널리 언로를 열어놓고 급급하게 들어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듣지 못하게 될까 싶어하고 듣고선 반드시 고쳤으며 고치기를 반드시 시급하게 하였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더욱 많았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비록 눈앞에 분명한 걱정거리는 없지만 김에게 병이 든 것은 진실로 심각한데 어찌 한 가지 일도 말할 것이 없겠습니까? 말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바른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전하께서 어찌 그렇게 된 까닭을 깊이 구명하지 않으실 일이겠습니까? 사명을 띠고 나가는 신하는 마땅히 우대해야 합니다. 옛적의 제왕들이 사명 맡은 신하를 보낼 적에 시를 노래하여 그가 길을 가느라 글로 할 것을 위로하고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술하였으며 장수를 보낼 적에도 수레를 밀어 전송하면서 궁성 밖은 장군이 알아서 하라 하고 돌아오게 되었으나 또한 시를 노래하여 위로해 준 것은 모두 은총을 앞세우고 의리는 뒤로 돌리며 우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늘의 중신을 순변사로 보내 곤기를 전담시키는 것은 심상한 줄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직하는 날 대신들로 하여금 교회에다 전송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위로해서 보냈으니 우대했다 하겠습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는 비록 자잘한 과오나 소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진실로 아량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여야 하는데 전패를 떠나지 않아서 행문이 뒤따르게 되므로 듣는 사람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시를 노래하여 우대해 주던 뜻과는 다르게 된 일입니다.
추구하라는 본부가 이미 내렸으므로 비록 사면을 받고 나간 신하지만 법대로 집행하는 유사의 능률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나께서 모르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무지한지 어미와 자식이 사정에 몰려 애절한 호소를 하게 되어도 한때 은덕을 베푸는 것이 중령의 구경에 있는 선비를 권면하게 되는 도리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삐 뛰어다니며 국가 일에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미한 권한은 비록 돌볼 수 없다 하더라도 말리 중국에 어렵게 가서 전대하는 사람은 곧 중신인데 전하께서 또한 생각을 발동하지 않으시니 어찌 노고에 보답하는 뜻이 되겠습니까? 육경은 중한 소임인데 조그만 과오도 반드시 벌러하여 좌천되는 사람이 있고 인재를 구득하기 어려운데 미미한 죄도 용서하지 않아 영구히 폐기된 사람이 있습니다. 외사가 왕래할 때 변방고울이 접대는 본래부터 일성한 예가 있으니 술 좌중에서 상스러운 놀이를 하는 것은 이미 의식을 잃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도는 신문을 하더라도 충분히 징계할 수 있을 것인데 반드시 잡아다 고문하여 죄에 걸려 파출되게 하니 형벌이 적정을 잃게 되는 일입니다. 신진들을 책망하고 벌주는 것이 이미 세속의 예사가 되었기에 과정하고 외람된 것을 검단하려고 일찍이 정한 법이 있는데도 그대로 지키고 변경하지 않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반드시 거듭 무거운 법조대로 거행하니 법이 지나치게 됩니다. 옛말에 위에서 번거롭고 세밀하게 하면 아랫사람들이 용납될 데가 없고 조정한 사람이 급하게 서두르면 윗사람이 요란하게 된다 했습니다. 무릇 이와 같은 일은 한갓 서로 시끄럽고 요란하게만 될 뿐이지 어찌 다스리는 도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지혜로 온 나라의 일을 보기에는 진실로 자세하고 극진하게 하기를 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옛 제왕들이 현명한 사람을 구독하려고 노력하다가 인재를 구독하고 나서 편해진 것이니 이리하여 자리에서 나설 것도 없이 현명한 사람들과 천직을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왕은 모든 옥사, 모든 조심할 일을 감히 아는 체 하지 않았어도 주나라의 다스림이 더욱 훌륭했었고 선종은 세세한 일들을 적발하여 신하들을 놀래고 감복하게 했어도 당나라의 화가 더욱 촉박했었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평소에 경사 속에서 통찰하시고 또한 성상의 마음속에 취사도 결정하셨을 것인데 어찌 쇠세하게 살피기를 승상해서는 안 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만 진실로 국가에 일이 없이 태평한 지 오래므로 인심이 풀리고 정령이 해이하여 우뚝하여 서서 분발하지 않는다면 다스리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께서 세미한 것을 살피고 원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지극하게 하신다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역경 태괴의 구의에 포황하고 빙하한다 하였습니다. 태평한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가 황예를 포용하는 아량과 같은 깊은 데를 건너고 험한 데를 넘어서는 재지가 없이는 반드시 깊고 원대한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한갓 강포하고 요란하게 하는 염려만 가져와 깊은 폐해가 제거되지는 않고 가까운 화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태평한 세상을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에 맞게 분발하지 못하시는가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세도가 비색하게 되거나 태평하게 되기는 기틀을 살피시고 포황과 빙하의 경계를 체득하시어 차분하면서도 관유하고 고명하면서도 강의하게 하시며 태평한 국운을 누리도록 안정시켜 국가 만세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신들은 당면한 지금의 일을 말해야 할 것이 이것뿐이 아닙니다마는 그 의기 생각하건대 군덕이 근본인 것이어서 군덕이 바로워지면 온갖 일이 모두 바르게 되는 법이기에 감히 성상의 덕중에 험이 되는 것만들어 대략 소진하오니 삼가 전하께서 유념하여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구경에 있는 선비를 권면하게 하는 도리입니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9가지 강령 곧 몸을 닦고 어진애를 전대하고 친족을 친애하고 대신하를 공경하고 여러 신하를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공이 모여오게 하고 먼 나라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고 제후들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용 제20장에 있는 말인데 여기에 선비를 권면하게 하는 도리입니다. 한 것은 다음 때문에 나오는 구경을 부연한 말 속에 충신하게 대하고 녹을 중하게 줌은
선비를 권면하게 하는 일이다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포항하고 빙하한다는 말은 포항은 남들의 결점을 아량으로 포용하는 것이고 빙하는 도보로 빙하를 건너는 것으로 곧 용기 있게 전진하는 것을 말한다. 증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3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우찬성 허경은 외방에 나가 있고 우참천 신공제는 평안도 감사로 나가 동서백이 모두 비어있으니 신공제를 대신할 사람을 시급히 차출해야 한다 하며 김근사가 회개하기를 신공제를 대신한 사람은 정의 품에는 가당한 사람이었고 있더라도 상피해야 할 사이이거나 혹은 추고받고 있습니다. 윤은보, 손중돈이 가장 가당한데 윤은보는 예조 판사에다가 채직된 지 얼마 안 되고 손중돈은 이조 판사에다가 채직된 지 또한 얼마 안 됩니다. 신들이 함부로 주의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윤은보와 손중돈을 모두 주의해야 한다. 증조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30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손중돈을 의정부 우찬성으로 신공제로 평안도 관찰사로 삼았다. 증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크게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고 천둥하고 번개 쳤고 또 우박이 내렸다. 증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삼공의 전교하기를 지금 67갑의 판사가 모자라도 세 풍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에만 얽매여 충차하지 못하는데 세 풍계를 뛰어넘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면서 할 수 없으나 한 작업 사이에 혹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초용하여야 될 것이다. 67갑의 판사와 부정은 곧 장관이다. 장관이 반드시 유망한 사람으로 차임된 후에야 간거 목장하여 하관들이 절로 그 벼슬살이를 삼가게 될 것이다. 이조가 정사 때마다 늘 인재가 모자람을 아뢰거니와 그 법전은 무너뜨릴 수 없겠으나 조정조에서도 이와 같이 하였으니 한 작업 사이는 높여서 쓰는 것이었다는가 하며 정광필이 등이 회개하기를 시종과 대간 줄에 있는 자에 빈 자리가 있다면 부득이 무사람이 다 아는 명망 있는 자 한두 사람을 성서해야 하겠으나 67갑의 판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구인을 쓰면 작업이 모자랄 리가 없을 것이니 선왕의 구법을 무너뜨려서 조급히 승진하는 길을 열 수는 없겠습니다. 하니 알았다. 선교하였다. 67갑의 판사는 6시와 7감, 시감은 중앙의 소각사, 고려사 태종실록 등에도 67갑의 판사니 지금 67갑의 정이 된 자니 하는 말이 나온다. 고려관제를 살펴보면 시, 감 등의 이름이 여러 번 갈렸으므로 관세 이름을 정확히 지적할 수 없으나 문종 때 정제한 이후 정삼품의 판사를 둔 소각사가 13시였는데 비서, 통례, 중부, 위, 사복, 예빈, 대부, 소부, 선공, 사제, 군기, 사천, 전위 등이다. 조선관제를 경국대전에서 살펴보면 정육품인 정을 둔 소각사는 22를 셀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67갑이라 하는 것은 곧 6인이 7인이 하는 숫자에는 별로 뜻이 없고 고려 때부터의 관례에 따른 말이며 관각을 제외한 경관, 삼품, 암문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풍계는 벼슬아치의 계급인데 조선 양반의 풍계는 정 1품, 종 1품부터 종 9품까지 18품계가 있고 다시 정 1품의 3개, 종 1품부터 종 6품까지 각각 2개, 정 7품에서 종 9품까지 각각 1개가 있어 모두 31개인데 계자 또는 자급이라고도 한다. 정사는 여기서는 관리의 임면, 전복, 승진, 강등 등 사령에 관한 행정이다. 시종은 임금을 항시 가까이 모시는 신하 곧 옥당, 대간, 한주 등을 말한다. 여기서는 특히 경연에서 임금을 모시고 강독, 농사의 직임에 당하는 옥당 인원, 즉 홍문, 관원을 가리킨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관원의 합칭이다.
또 사헌부와 사관원에 관한 특히 사헌부의 대사헌이자 이하 지평까지와 사관원의 대사관 이하 정언까지의 관원을 합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공사를 내리면서 일렀다. 송자 김돈이 장례원의 관리가 지체하고 결단하지 않았다 하여 법사에 정소하였으니 법사는 뭔데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사를 보면 전 판결사 김흠상 때의 일인데 전 판결사가 앓기도 하고 말미를 받기도 하여 미처 결단하여 주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새 판결사 조방정이 결단하려고 문기를 바치게 하였더니 지체하고 바치지 않다가 형조에 이보하려 하게 된 뒤에 지난달 11일에 바치고서 12일에는 허물을 돌려 법사에 정소하였다. 하루 사이에 그 바친 문기를 판결사가 미처 보지 못하였을 것인데 이것이 어찌 지체한 것이겠는가. 저 김돈이라는 자가 공사를 다른 관사로 옮기려 하고 또 형조 이보하려는 것을 미워하여 정소하였을 것이다. 대저 송자가 법사에 정소할 경우에 송자를 추구한다면 관원이 조심하지 않겠으나 송자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송자를 추구해야 기묘하지 않은 일로 법사에 정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으로 판바의 김돈을 추구하고 또 이 말을 헌부에 이르라.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황해도 안악군에 천둥이 치고 충청도 보령현에 우박이 내리고 지진이 발생하였다. 중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심정 우의정 이행 등이 사면을 청하면서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있다는 데다가 어제 또 큰 재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9월이니 절호는 바로 소리를 거둘 때인데 천변이 이처럼 비상합니다. 천도는 허릿한 것이 아니니 신들이 직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변이 이러한 것입니다. 신들의 벼슬을 가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지금은 천둥이 소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인데 이러하다. 전일에도 천둥이 있기는 했어도 분명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천둥하고 번개치는 일이 것이 마치 여름과 같았으니 매우 놀랍고 괴이하다. 그러나 어찌 대신이 직무를 잘못해서 그러하겠는가. 사면하지 말라. 또 임금은 재변을 만나면 본디 공구수성해야 하나 어찌 양손을 모으고만 있겠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재변이 있다 하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락과 희왕 같은 일은 일체 정파하였으나 영릉, 재릉 등에는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상하가 폐단을 생각하여 즉위 한지 20여 년이 되도록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으니 아랫사람들이 대가 멀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까 매우 염려된다. 올해에는 농사가 조금 잘 되어 경기 등의 풍제와 수재가 있기는 하였으나 왕년과 같이 심하지 않고 또 지금은 수확할 때이니 농사철 같지는 않으므로 다음 달 보름 뒤에 날을 가려 조종의 능에 참배하려 하는데 대신의 생각에는 어떤가. 성중조의 일을 보면 즉위하신 처음에 먼저 능에 참배하시고 또한 여러 번 참배하셨는데 지금 나는 즉위한 지 20여 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 천변이 때문에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하며 정광필 등이 회개하기를 신들의 생각으로는 근래 서울과 경기에 한재가 더욱 심하여 실롱이 심하기가 을사년의 흉년보다 더하고 이보다 더할 수 없을 듯합니다. 올해에는 우연한 듯 하기는 하나 신들의 생각에는 휴양하여 숨을 돌려서 내년에 곡식이 잘 되기를 기다린 뒤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오로지 종묘의 제향에 정성을 들여야 하고 능에 참배하는 일은 민폐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연락과 희원의 일은 모르겠으나 자전을 위한 일까지도 하지 않으시니 신들의 생각에는 오히려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재변의 피해가 경기에서 더욱 심한데 무릇 재변이 오는 것은 어느 일이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으나 신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억울한 형옥이 있고 침체된 사람이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사관원의 상소에 작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오래 폐기되어 있는 자가 있다 하였다고 하였으니 어찌 몇몇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무리에 따라서 아래였을 것입니다. 또 침체된 사람은 뛰어난 자가 아닐지라도 백집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면 또한 써야 합니다. 또 경외의 형옥에 관한 일은 다시 더 유념하소서.
조정의 의논은 이미 정해진 일을 신들이 집요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송인강의 일은 주의가 진실로 찍어 마땅하므로 신들도 사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그때 변방에서 배비한 사람이 많을 것인데 심사선들의 배비들을 말한다. 낱낱이 죄를 다스린다면 죽일 만한 자가 송인강뿐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 심사손의 군관인 김중견, 이엽이 이미 처형하였으나 송인강은 이제까지 형문하여도 승복하지 않는데 스스로 죽는다면 모르되 반드시 형장으로 죽이는 것이 옳으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외방에서 추구하는 서수천의 일도 애매합니다. 서수천이 첨사 미주황 첨사 일대였을 때 잘못하여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 집에서 소장을 노리고 또 서수천의 불법한 일을 고소하였으므로 가두고 추구하나 그 사간을 각각 12차례 형문에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일찍이 그 추원을 보고자 하였으나 헌부가 하는 일이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서수천이 참으로 불법한 일이 있다면 그 사간이 어찌 남을 위하여 12차례나 형문을 받고도 승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추구하는 일이 무리에서 나왔으면 모르되 이 사람은 살해된 사람의 집에서 고소하여 추구하니 그 사간은 애매할런지도 모릅니다. 또 서수천은 당상인데 경찰관을 보내어 추구하지 않고 외방의 수령을 시켜 추구하니 사체도 그렇습니다. 이런 대간에게 하문하여 분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두 일을 보면 외방의 형옥에 억울한 일이 많을 듯합니다. 아니 대답하기를 옛 일은 잘 알 수 없으나 폐조에는 조정의 능히 한 번도 가서 참배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흉년 들지 않았는데도 여러 해 동안 거행하지 않아 온편하지 못하다는 무리가 있었다 한다. 반정한 뒤에 곧 능에 참배해야 했으나 그때는 모든 일을 초창하느라 인심이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지금도 인심이 안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조정의 능침을 한 번도 뵙지 않았으니 정례에 있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병술련에 재릉에 거둥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민폐가 적지 않다는 물리가 있어 멈추었다. 태묘와 능이 같지 않음은 과연 아랫바와 같으나 내가 과연 전화를 하지 못하였으니 사체의 의지러짐이 있을 뿐더러 후세의 비평을 면할 수 있겠는가? 침체되어 있는 인물은 오래 직첩을 도로 줄 때에 보니 강상과 국가에 관계된 자만은 제외하고 쓸만한 자가 있으면 남김없이 죄다 주었으므로 별로 침체되어 있는 자가 없으나 상을 당하여 복제를 마치거나 작산한 사람 중에 승전을 받들어 서용하지 않은 자는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이조와 병조에 말하여 서용하게 하라. 경외의 형옥에 관한 일은 아랫바가 매우 마땅하다. 그러나 송인강의 일은 수없이 형문하는 것이 옳지 않은 줄 위에서도 알지만 조정과 대간이 의논을 정한 지 오래지 않았다. 서수천의 일은 애매할 수도 있겠으나 대간에게 말하여 분간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삼공이 다시 아뢰기를 신들이 능에 참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흉년 끝에 올해의 농사가 완만하기는 하나 풍제 수제가 남아있어서 그 결실을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또 나비 음심을 꿰매어 만드는 일을 다른 도 충청도 경상도에서는 사목대로 하였으나 전라도에서는 관찰사 유보가 잘못 생각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주지도 않고 도회를 정하여 각 고을을 모여서 만들게 하였으니 그 두께와 길이를 본관의 수령들을 모르는 바입니다. 전주로 말하면 도회관으로서 감독하여 만들어야 할 것인데도 만든 것이 규격을 어겼으니 주의주는 것이 옳겠으나 나머지 수령들은 전혀 모르는 일로 죄를 받으니 온편지 못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참교하였다. 능에 참배하는 일은 물리가 거행해야 한다고도 하고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하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전라도의 나비를 만든 일은 감사의 잘못이니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어느 고을은 도에서 만들고 어느 고을은 스스로 만들었는지 감사에게 하사하여 분간하여 서서 아뢰게 하라. 준조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건설사 유보가 측에 하였다. 지난 7월에 장흥부에서 비바람이 크게 일어 분의 과원의 여염이 배나무가 묵은 잎이 죄다 떨어지고 10여일 만에 새잎이 죄다 다 나서 봄처럼 꽃을 피웠습니다. 진주시로 63건 중종 23년 9월 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좌찬성 긴급 피비 의논드리기를 능에 참배하는 일은 거행해야 할 바인데 이따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두 능에서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상정이 미안하시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밤을 지내어 다녀오므로 경기 백성의 폐해가 매우 크니 그 백성의 힘도 돌보지 않을 수 없으나 선조를 받드는 일에 이런 분부를 여러 번 내리고 곧 멈추시는 것은 참으로 매우 미안하니 이제 성지가 굳게 정해지셨다면 풍년을 기다려 거행할 것 없겠습니다. 하고 병조판서 이항, 형조판서 한형윤, 병조 참판 윤희인, 참의 윤임 및 홍문관의 의논도 이와 같고 호조판서 조계상이 의논 드리기를 먼 능의 찬배를 오래 거르셨으니 성심이 어찌 편안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제 거행하시려는 것은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이딴 흉년이 극심하였고 올해의 농사가 웬만한 듯 하기는 하나 풍제 수재가 극심하여 거도들이 실속도 믿을 수 없는데 멀리 가서 밤을 지낸다면 경기 백성도 숨을 돌리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좌참찬 안윤덕 예조판서 홍수 공조판서 조원기 한승부 판윤 김당 예조참판 김근사 호조참판 손주 예조참판 조방은 형조참판 이사견 공조참판 홍경림 한승부 주하윤 신승경 우윤 이기 예조참의 이세정 호조참의 김유 형조참의 최세절 병조참지 김선의 의논이 거의 이와 같고 예조판서 김극성의 의논들이었다. 저기 하신 지 23년인데 두 능이 아직 뵙지 못했으니 참으로 골전입니다. 다만 올해는 연사가 조금 괜찮기는 하나 풍제 수재가 몹시 심하여 민간에서 풍년의 보람을 보지 못할 듯합니다. 먼 능에서는 거행할 수 없으나 재령은 그리 멀지 않으니 가까운 데부터 먼저 거행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